네, 안녕하세요. 7월 14일 김대현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장지호 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 나와 계신데요. 한양대 총학생회장을 지냈고, 그리고 현재는 하자고 컴퍼니라고, 이게 광고 회사죠? 네, 온라인 마케팅 회사입니다. 온라인 마케팅. 네. 자, 장 대표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인사 너무 노멀한 거 아닌가?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 누가 한 얘기냐면 박원순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그래서 경찰에 고소를 한 여비서의 말입니다. 이에 반해서 민주당 측 박원순 전 시장을 기린다는 분들은 이렇게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님의 뜻을 기억하겠습니다. 자, 이게 참 상반되기도 하고 어느 한 측은 필시 상황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자, 누가 옳은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가려볼까요? 자, 오늘 또 서울시 행정부 시장을 지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또 이 막말에 가까운 발언을 또 했습니다. 이 서울시 부시장으로 근무를 했던 분인데, 근무 당시에 피해자를 보아왔고 시장실 구조를 잘 아는 입장에서 이번 그 성추행 의혹에 대한 변호인단, 그러니까 고소인의 변호인이죠. 고소인의 변호인 측에서 했던 기자회견 내용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뭐 특히 침실, 속옷 이런 언어의 상징 조작에 의한 오해 가능성에 대처하는 것, 이것이 이제 남은 사람들의 몫이다. 이런 발언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해석하는 언론은, 아니 그러면 지금 고소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는 고소인이 그러면 가짜 미투를 하고 있다는 얘기냐? 뭐 이래서 이제 오늘 아침 언론에 계속 보도가 돼서 논란이 됐었는데, 논란이 되니까 또 윤 의원이 또 해명을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가짜 미투 의혹 제기다 하면서 보도를 했는데 그런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러한 글을 올린 건 사실이지만 의도성은 없었다, 이렇게만 해명을 한 건데, 그러면서 이제 피해자에게 더 이상의 2차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자체가 2차 피해죠. 2차 가해죠. 2차 가해죠. 예, 2차 가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 분들이 이렇게 그 얘기하는 거, 민주당 분들이 이번 박원순 전 시장의 극단적 선택,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연결식에 대한 태도를 보면 진짜 피해자 중심주의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역시나 동지 혹은 뭐 가까운 지인과의 의리, 이런 거에 천착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사실 뭐 윤 의원 발언을 보고 네. 한편으로는 뭐 박원순계 정치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인데, 네, 박원순계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의 일탈이라고 사실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직원들이, 저희 젊은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되는 건 민주당에서 공식으로 그 게시한 현수막. 현수막. 님의 뜻 기억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현수막을 공식 입장을 내놨단 말이죠. 님의 뜻 기억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님은 이제 박원순 당연하죠. 전 시장을 의미하죠. 어쨌든 추모에 관련된 현수막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아시다시피 당에서 게재하는 현수막은 당의 공식 메시지라고 봐야 되죠.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네. 저희 젊은 직원들도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까지 성소수자나 혹은 또 여성 약자 피해자, 네. 또 약자들을 위한 정당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했는데, 네. 이 사건 이후에 박원순 시장을 기리면서 그렇게 현수막을 게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고 되게 어이없어 하죠 지금. 예. 권력 지형의 구조로 보면 박원순 시장은 강자죠. 최강자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렇죠. 여비서는 그러면 그에 비해서는 상당한 약자죠. 그렇죠. 예. 그런데 강자의 편에 선 듯하고 약자는 묵인하는 걸 수도 있고요. 뭐 묵살한다거나 네, 뭐 이런, 맞습니다. 참 뭐 그 말씀하시니까 참 그 고소인이
서울시청에 재직하고 있는 특히 비서실 라인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시청의 6층에 가면 정무직으로 시장이 이제 데려다 쓰는 직원들이 꽤 있었던 모양인데 이 사람들이 그 고소인의 도움 요청을 묵살했다 혹은 묵인했다. 뭐 그래서 심지어는 방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소인의 변호인 측의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상사 즉 그 박원순 시장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그 당시 고소인에게 박 시장 측근들이 했다는 거고 도움을 요청한 사람에게 또 비서는 상사의 심기까지 살피는 게 임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성추행을 방조한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조사를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는 이번 사건이 우선 뭐 방조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이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부분에서 이제 박 시장은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처사라고 당연히 보고 있고요. 그렇죠.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한번 해보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권력형 수모 문제를 지난번 사건만 봐도 안희정 사건을 보면은 충분히 그 비서도 내부에다가 3-4번 정도 도움 요청을 했는데 그렇죠. 이제 묵인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실제로 그거와 굉장히 유사한 패턴으로 분명히 피해자가 어떤 행동들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본인이 정치인을 모시는 정무직 공무원들은 그 시장이나 도지사에 대한 존경심이 일단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서실 라인에 있는 비서실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존경한 상태로 그분을 모시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본인에 대한 직업에 대한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생각보다 야근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업무 강도도 굉장히 심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사명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현실 부정을 합니다. 본인이 성범죄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이제 갖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이제 2차, 3차 충격이 오면은 그 당시에 문을 두드리는 것이 정무직 선배들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시장이 언론에 나가거나 더 큰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부에서 본인을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건데 그렇죠. 1차적으로는 다만 제가 민주당에게 좀 아쉬운 분위기는 그런 이제 어떤 피해자가 그런 이제 절규를 했을 때 그 VIP라고 하죠. 도지사든 서울시장이든 더 높은 분들이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충정, 본인들이 생각하는 본인들만의 이기적인 충정들이 굉장히 밑바탕에 깔려 있다. 과도하거나 부도덕한 충정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본인들의 패턴으로는 더 크고 더 지켜야 될 사람이 피해자가 아니라 본인이 모시는 VIP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거기서 이미 강자와 약자가 이미 확연히 구분되어 있네요. 갈려있죠. 왜냐면 아주 실제로 말해보면은 그분들은 어쨌든 직업이잖아요. 그게 생계를 위한 수단이기도 한데 박원순 시장이나 안희정 도지사가 큰 피해를 입어서 이제 사의를 표현하거나 그러니까 사퇴를 하면은 본인들의 사실 직장이나 정치 생명도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죠. 그런 어떤 그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기 때문에 같이 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그 여성이 이제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박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그 고소인 측 변호인단에서 이 고소 내용이 박 시장에게 유출된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뭐 유출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찰 내부에서는 보고 라인이 보고가 됐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고소인은 여비서는 서울경찰청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그게 본청으로 보고가 됐고 여기까지는 사실은 조직 내부의 규칙과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청와대 국정상황실로 보고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그냥 합리적인 추론인데 국정상황실장이 그거 보고받고 그냥 묵인하고 있었겠어요? 당연히 누구한테 보고했겠어요? 비서실장한테 보고했을 거고 비서실장은 그럼 당연히 대통령한테 보고했을 거들 이게 합리적인 추론이죠. 맞습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그 고소건이 유출된 것이 아니냐 아니면 고소인이 받았던 그
조사 내용까지도 다 통째로 혹시 박원순 시장 측에 전달됐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합리적 추론이라 생각을 하고 네. 실제 박원순 시장이 자살을 생각한 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밝혀야 되는 거는 박원순 시장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그 피소 사실을 들었는지 중요하죠. 이것들을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거는 뭐 형법상 관례상 어쩔 수 없다고 치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을 했겠죠. 네네. 그 공소권 없음으로 이제 무효 처리가 돼야 되니까. 다만 이제 우리가 남은 사람들이 밝혀야 될 것은 박원순 시장이 어쨌든 그런 소식을 듣고 본인이 피해를 받기 싫어서 자살을 선택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건데 네. 그 라인들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밝혀낼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자, 두 가지가 지금 공소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수사 가능성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박 시장 주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 여비서의 호소를 묵인함으로써 관련 그 요즘 이제 새로 생긴 뭐 법 규정인데 관련 법 규정을 어겼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고소 사실이 이건 공무상 비밀이어야 하는데 이것이 어떤 루트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유출됐다는 이 두 가지, 이거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이 본질인 박 시장의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규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뭔가 좀 기저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저는 한 가지 좀 네. 당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언론 기사들을 보면 이제 경찰에서 이제 포렌식 수사를 다시 이제 한다고는 하는데 이제 이 박 시장의 그 사망 사건과 별도로 지금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검찰과 경찰 간의 대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이제 오래된 대립이죠.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가 이제 가장 핵심이죠. 있는데 지금 표면적으로는 사실상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이제 검찰의 어떠한 권한들을 좀 많이 빼기 위해서 이제 경찰에다 수사권이나 뭐 여러 가지 기소권이나 여러 가지 권한들을 부여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미 이제 일단락이 됐죠. 네, 그래서 그것도 있고 실제로 대전에 그 공천받은 그 경찰청장 황운하 황운하 전 총장이죠. 의원이죠. 네, 지금은 의원이 되셨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유착 관계들을 정황상 짚어봤을 때 이런 수사들을 경찰에다가 맡기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공무상 비밀이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에 더 이상 경찰이 조사하기보다는 이 사건 자체를 검찰로 넘겨서 검찰에서 수사하게끔 하는 게 맞다. 맞습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그 정보가 경찰을 통해서 넘어갔을 가능성이 충분히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관련되지 않는 검찰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검찰이 좀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뭐 민주당 추미애 장관을 비롯한 이 여권 측과의 대립 구도에 지금 좀 빠져 있는 상태, 함몰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냥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이 그 타이밍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문재인 정부는 말끝마다 사실 정의를 외쳤던 정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고소인의 입장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그 청와대가 이제 과거 성추문 사건이 있을 때 목소리를 좀 높여왔었는데 이번 사건만큼은 뭐 할 말이 없다, 드릴 말씀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코멘트를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이제 우리는 여성가족부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성폭력을 예방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이 유사기구도 공공기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아무도 코멘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더군다나 이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조금 소극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성범죄에 대한 뭐 방지 뭐 이런 것들의 기능이 있겠지만 실제 피해를 받은 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나 또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야 되고 즉각적으로 뭔가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조직인데 너무 묵인하고 있는 것은 이제 정치적인 이제 환경 때문에 자당 서울시장이 어쨌든 성범죄로 인해서
추측이지만 지금은 네. 네, 성범죄로 인해서 거의 자살까지 지금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과 또 많은 여성분들이 지금 네. 화가 많이 나는 상태고, 실제로 저는 그 청와대가 메시지를 안 내보내는 이유는 전 대통령 때문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네. 때문에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이제 환경과 그런 것보다는 이제 개인 연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개인의 정 때문에, 그렇죠. 인연 때문에. 맞습니다. 야, 그거는 사사로운 감정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도 저도 많이 만나봤지만 네네. 결국엔 사람입니다. 그렇죠. 감정이 있는 그렇죠. 사람이기 네. 때문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사법연수원 동기고, 뭐 동기였다죠. 네. 한 4, 50년 친하게 지낸 친구 네, 아닙니까? 네, 네. 저도 지금 10년만 친구랑 친하게 지내도 그런 정들이 생기는데, 네, 그렇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시장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또 오래된 그렇죠. 사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제가 봤을 때는 직접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최종 보고가 어쨌든 올라가는데 네, 네. 대통령이 거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참 그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어려운 문제죠. 우리도 이렇게 살면서 인지상정이라고 해서 그 사사로운 정에 그걸 또 그냥 막 무시하면 사람이 너무 매정하거나 몰인정하다고 또 이렇게 평을 받으니까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자, 오늘 또 한 명의 이분을 스타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구지검의 진혜원 검사라고, 뭐 이분이 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나 봐요. 권력형 성범죄를 자수한다 그러면서 이제 박원순 시장하고 팔짱을 낀 사진을 올렸는데, 그렇죠. 내가 이제 달려가서 박원순 시장의 팔짱을 꼈으니까 나도 그러면 추행했다. 사실은 이번 그 박원순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는 그 고소인을 조금 비웃는 거 아닌가. 네. 뭐 사실 이런 글을 현직 그 검사가 꼭 올려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이 정부는 왜 검사들이 이런 일들,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거를 이렇게 과감하게 하죠? 나름대로 그 어필을 하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럼 정치를 하려고 그러나? 뭐 그런 생각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럼 검사를 네.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만둬야죠. 당연히 그만둬야 네. 되는데. 그만두고 나와서 자연인으로 얘기하든지 아니면 정치인 진행원으로 얘기하든지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왜 현직 검사가 굳이 논란의 한복판에 끼어들려고 하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 정상적인 사고로 이해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전 사실 오늘 좀 화가 나서 방송에 출연한다고 한 건데, 예. 저는 한 며칠간 박원순 시장의 자살 사건을 보고 네네. 또 성범죄 사건을 보고 네. 우리나라가 정말 제정신인가? 또 그리고 어른들이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는 예. 사실 애도를 당연히 고인이 된 박원순 시장의 지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애도를 해도 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예. 그렇죠. 죽음 자체는 슬프다고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마지막 가는 길이 뭐 좀 지저분한 일 때문에 좀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가긴 했지만 네. 저는 또 사회 구성원으로 봤을 때는 이성적 판단으로 이 일 하나로 박원순 시장의 전체 인생을 판단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건 맞죠.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남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보편적 과제로 해결해야 되는 것은 이 피해자에게 더 이상 2차, 3차 가해가 없도록 너는 잘못한 게 없다. 그렇죠. 넌 정말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사실 위로해주는 분위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마치 이렇게 이런 검사들처럼 조롱하듯이 얘기하고 네.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실제로 남은 또 검사지 않습니까? 네. 그럼 실제 피해자에 대한 법적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지금 가해를 하고 있는 꼴이 되니까 저 우리나라의 정말 이런 또 어른들 또 사회 구성원들이 정말 좀 잘못되고 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침묵은 금이라는 말도 있는데 요즘 네. 금값도 비싼데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정말 침묵하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 진혜원 검사 이분은 말이죠.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였던 모양입니다. 그 과거 자신의 SNS에다가 뭐 달님에게 바치는 노래, Song to the Moon 뭐 이런 글도 올렸던 분이라고 하니까 금을 생각하면 침묵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뭐 어떤 변호사로서 변론보다는 방송에 더 열중하시는 분인데 백선엽 장군이시죠. 지금 육군장으로 지금 장례가 치러지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최초의 사성 장군이시고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킨 국민적 영웅이신데 이분이 이제 자신의 자서전에 이제 과거 일제 치하에서 동포에게 총을 겨눈 적이 있다 뭐 이런 이제 기술을 한 걸 가지고 우리 민족에게 총을 쏜 백선엽을 왜 현충원에 묻느냐 뭐 이렇게 왜 현충원에 안장하느냐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뭐 정치 성향이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는데 근데 영웅은 영웅이죠. 그리고 그 엄혹한 일제 치하에서 우리 국민들, 우리의 조상들이 살았을 때 그 비극적인 삶이 어땠을까를 좀 고민해보고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럼 본인이 지금 다시 과거 일제 시대로 돌아가면 꼭 독립운동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네. 자, 노영희 변호사가 1968년생이에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분들 보면 가끔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제 아버님은 이제 80이 넘으셨고 실제로 일제 시대를 체험하셨던 분인데 어떻게 일제 시대의 그 엄혹한 시절을 보냈던 분들보다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민주당 성향의 뭐 좌파 성향의 혹은 진보 성향의 인사들이 더 반일 감정이 심할까? 그건 좀 약간 의아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오히려 네. 박원순 시장과 박원순 시장 사건과 이번 사건에 같은 코드는 그러니까 위선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백선엽 장군을 대하는 태도 모든 게 위선으로 저는 시작을 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위선인가요? 이중성인가요? 뭐 둘 다 포함되겠죠. 앞에서는 이제 착한 척하고 뒤에서는 다 그렇죠. 그런 사건들을 이제 벌이니까 결국에는 저는 그러니까 솔직히 그 일제 치하에서 우리 살아보진 않았지만 누가 백선엽 장군 같은 사람한테 삿대질할 수 있을까? 그렇죠. 맞습니다. 지나고 나면 다 독립운동 했다고 얘기하겠지만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강력한 사회에 독립운동 안 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아니 독립운동을 하기가 매우 어려웠으니까 어렵죠. 지금 우리가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상황을 극복하고도 했기 때문에 높이 그거에 대한 평가하는데 존경이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무지랭이는 아니죠. 네, 맞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래서 실제 백선엽 장군께서 이걸 본인이 이제 거의 실토를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오히려 용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기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오히려 비서 성추행하고 그럴 용기가 없고 책임질 용기가 없어서 자살한 오히려 박원순 시장보다는 저는 오히려 살아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떳떳하게 다 하고 본인이 실제로 그것들을 회고하면서 나는 떳떳하다,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랬던 적이 있고 거기에 대한 반성을 하고 그렇지. 본인이 책임이 있다. 다만 본인이 이제 승리했던 6.25 전쟁이나 공이 더 큰 거죠. 여러 가지 공들은 그렇죠. 그 왜곡하지 말고 인정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결국에.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분이 사실 정치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군 장성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엄격한 어떤 잣대를 들이대는 것보다는 과는 과대로 본인이 인정을 했으니 과대로 평가를 하고 공은 공대로 평가할 수 있는 이제 우리 사회의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판단들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또 이런 그 노영희 변호사 같은 분들이 실제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코드 인사, 이제 요즘에 방송에 나오고 있는 분들이 정권의 성향에 맞는 분들은 이제 방송을 주로 주도하고 있죠. 특히 그렇죠. 뭐 KBS, MBC. 아니 사실 뭐 김재동 씨도 개그맨인데 갑자기 뭐 너무 진지하게 시사 프로 나와서 정치 얘기를 하질 않나. 근데 이제 개그맨이라고 정치 얘기를 못하는 건 아니죠. 아니지만 일반 사회 구성원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잖아요. 뭐 이제 방송단 이제 시청률이 이제 최고 중요한 그렇죠. 뭐 그렇게 말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일반 사회 통념상으로는 맞지 않으니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이제 코드 인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분들이 나와서 어떠한 객관적인 시각보다는 이렇게 실수를 결국에는 하시잖아요. 그렇죠. 또 결국에는 저는 항상 용서가 가능한 사회가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인데 노영희 변호사도 그 발언하다 실수할 수 있죠. 당연히 본인의 정치 성향도 존중해야죠.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언론사들에서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분에 대해서 혹시 뭐 철회할 생각이 있냐? 본인께서 직접 뭐 이걸 꼭 철회해야 되냐?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 오히려 이렇게 반론을 하시잖아요.
여기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계속 인터뷰에 응하시면 실제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코드 인사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정치적 목적이나 그 소화적으로 해석하는 측면이 있어요. 아쉽습니다. 또 실수 혹은 실현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그 보수당은 그럼 뭐 잘하고 있나 한번 볼까요? 그 홍준표 전 대표죠. 홍준표 전 대표가 처음에는 박원순 시장이 그 사망하고 나서 애도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었는데, SNS에 올렸었는데, 근데 또 어젠가요? 뭐 채용사도 있었다더라. 뭐 아주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 낱낱이 밝혀야 한다. 뭐 이렇게 표변하는 입장을 내는 거는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이 그러니까 거부감이 많지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야인 때는 그 홍 전 대표님의 이런 메시지나 발언들을 좀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왜냐면 뭐 야인이시니까. 근데 이제는 엄연한 이제 국회의원이 또 되셨잖아요. 그래서 발언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추측성도 아니죠. 이건 그냥 한 번씩 툭툭 던지는 건데 이런 식의 메시지는 저는 오히려 보수당에 지금 흡수될 수 있는 층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걸 다 지금 막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막는 거죠. 물론 지금 홍준표 전 대표는 이제 보수적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범야권 특히 이제 미래통합당과 기회를 같이 한다고 보기 때문에 당 대표 출신 아닙니까? 얼마 전에 그렇죠. 당연히 자당 의원처럼 보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사실 박원순 시장 조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이거 보면서 여전히 그 보수 정당이 자신들의 텃밭 중심의 정치 또 그 보수 일색의 지지층만을 의식하는 그런 조금 좀 낡은 구조, 낡은 방식의 정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이제 만약에 박원순 시장과 관련된 사건을 보수 정당 측에서 조금 더 파고들고 싶었다면 오히려 역으로 대표자가 조문을 하고 그거는 이제 사람이 사는 도리일까요? 뭐 이런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뭔가를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문을 하지 않았다는 거는 좀 안타까워요. 낡은 정치라고 표현하셨는데 속 좁은 정치라고 속 좁은 정치. 대의적으로 그렇죠. 좀 대승적으로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죠. 대승적으로.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조의를 하는 것과 또 애도를 표현하는 방식은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죽음은 죽음 자체로 그 슬픔을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애도를 하는 거는 뭐 사건은 사건대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될 것들도 정치에서 할 일인데 맞습니다. 분리해서 생각을 하고 조문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뭐 지지층이나 뭐 국민들의 여론을 의식을 했겠지만 그걸 하려고 했더니 강성 지지층들이 전화 연락을 엄청 해갖고 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저는 오히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 조문은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합리적인 유권자를 대하는 방식이겠죠? 네, 맞습니다. 좀 너무 아쉽습니다. 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 그 자살이라고 하는 선택,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고 추도의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 장 대표가 언급한 대로 진실을 밝히는 시간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들 미쳤어!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들 미쳤어!